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창기 버전의 아이오닉5의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른 것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 업데이트 됐어요. 자, 현대에서 드디어 전기차다운 업데이트를 해 주었습니다. 초창기에 판매되었던 아이오닉5, 그러니까 72.6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오닉5에 대해서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 소식은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요때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이 아마도 해당되는 차주분들에게 문자로 갔을 거예요. 아니면 지역 블루엔즈에서 문자를 주거나 뭐 그렇게 해갖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이 통지문입니다. 이 통지문에는 V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시라고 되어 있고 작업 시간은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VCU라는 것은 Vehicle Control Unit이라 그래서 전기차의 구동 모터, 배터리 등의 제어기를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모듈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업데이트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VCU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블루엔즈에 가시면 VCU 업데이트 내용만 한 가지만 있다고 일반 블루엔즈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전산 시스템에서 고객 케어 항목을 꼭 체크를 해달라고 해야 해당 차종의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바로 EPB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개선된 아이오닉5에는 차량을 피단에 놓거나 아니면 바로 전원을 꺼버리면 EPB가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내연기관차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내연차도 EPB가 탑재되어서 나오죠. EPB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이야기해요. 이 기능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내릴 때 차가 흔들리지 않아요. 일반 운전자분들께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약간 차가 흔들린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기어가 약간의 유격이 있어서 그 기어가 살짝 돌아가면서 차량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EPB가 체결이 되면 차량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은 물론 본래 목적은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것은 아닌데 편리하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오토 홀드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지만 차량의 전원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EPB가 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토 홀드 기능이 꺼져 있어도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EPB가 체결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EPB 관련 업데이트가 한 가지가 된 것이고요. 제가 받은 정비 내역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까지 첨부를 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블루엔즈는 역시 일을 잘 하시는 블루엔즈 같아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원래 작년부터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은 정비소에 가셔갖고 부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된 것이죠. 아마 이 기능이 없는 분들은 요거까지도 함께 같이 해달라고 그러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환상적인 업데이트가 시행됐습니다. 회생제동의 아이페달 관련도 약간 손을 보았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모두 진행하시면 아이페달의 감도가 조정이 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페달을 놓고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페달의 제동거리라든지 회생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하고는 있는데 이 감도가 조절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울컥거림이 줄어들었어요. 이 울컥거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드럽게 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회생제동량을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회생제동 강도를 강하게 하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대신 제동거리는 짧아지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기의 양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회생제동의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회생제동의 구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회생제동의 강도를 약하게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현대 측에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회생제동의 로직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카페 회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페달 뿐만이 아니라 오토모드에서도 감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로직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회생제동량을 강하게 해서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해서 스무드하게 하는 게 회생제동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으로 걷어들이는 전기량이 많아지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원래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약 98% 정도의 SOC를 기록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395km 뭐 그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하고 받고 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30km로 늘어나 있습니다. 난방을 끄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로 더 늘어나더군요. 이게 바로 아이페달의 효율을 증가시킨 덕분입니다. 현대 쪽에서 이런 업데이트를 해줬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테슬라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해주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이제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현대차도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가용 용량을 조절해서 한 경우도 있고 VCU나 MCU를 조절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던 적도 있고 줄었던 적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죠.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연차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나요? 있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차만큼 그렇게 획기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 진행 과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차량은 OTA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직접 블루엔즈를 가서 롬 업데이트라든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지만 개선 버전을 출고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기능이 아마도 기존에 있거나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OTA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기차라는 것이에요. 내연차와는 생태계가 다릅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 정비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모두 다릅니다. 전기차를 맨 처음부터 타셨던 분들은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슬슬 날이 풀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차량이 72.6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모델인데 업데이트를 받고 나서 오늘 제가 한 160km 정도 주행을 해봤거든요. 총 주행거리가 160km 좀 넘었고 연비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연비는 이 정도도 나오더군요. 업데이트의 영향일까요? 어마무시한 전비를 기록하였습니다. 9.9km/kWh 상당한 거죠. 제 차량이 아이오닉 5 중에서 배터리가 한 4kWh 정도 작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구간 연비라고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아이페달 로직을 업데이트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이오닉 5 초기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가셔서 업데이트 받으시기 바라고요. EV6 동호회에서 쏘아 올린 공이 아이오닉 5가 먼저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EV6 역시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될 듯 하니까요. 관련 유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나오면 바로 가셔서 조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의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블루엔즈에서는 그런 업데이트 본 적 없다라고 바득바득 우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개념이 있고 공지문을 잘 보시고 아이오닉 5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정보이소라 그러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일반 블루엔즈는 사업소하고 달라서 고객이 인지를 시켜줘야지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인지를 시켜줘도 그런 업데이트는 보지도 못했고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비소가 있을 수 있어요. 블루엔즈가 일부 블루엔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고집인데요. 너무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세요. 아니 알려드리세요. 안 그러면 빈정상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